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우 행복하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문규 회장이 한국 축구를 방해하기 위해 숨어있는 가운데 이임생 전 감독에게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 홍명보가 행동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장한 홍명보의 모습은 비겁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철학적인 표현을 구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홍명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괴적인 발언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2014년 이 아픔에 대해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명보는 이번이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버렸던 한국 축구밖에 없었기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며 리그와 울산을 포기하고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2014년에 실패했던 일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울산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팬들의 분노를 눈앞에서 보고 충격에 빠진 그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이 발언이 너무 이기적이고 뻔뻔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리그와 울산은 왜 그의 도전을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해야 했던 걸까요? 그들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을 짓밟는 것에서 시작된 도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영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임생 원장에게 제가 1순위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장님께 지원하지도 않았고 원장께서 지시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6년 동안 김판권 감독 선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감독 선발 과정을 구축해왔는데 당시 홍명보 감독이 김판권 회장에게 수색 임무에 전권을 줬습니다. 차기 대표팀 사령탑에는 고성능 훈련 프로그램, 국제클럽팀과 코칭 스태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대표팀은 4년 동안 벤투 감독의 지도 아래 조직력을 강화해 이 타이틀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3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임명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홍명보는 자신이 마련한 임명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2시간 동안 문 앞에서 기다리고 감독의 제복을 입고 감독직을 수락했기 때문에 이임생 감독만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이임생. 홍명보는 진흥위원회 절차의 적법성과 이임생의 자의적인 결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평범한 면접은 없었다고 합니다. 셋째,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감독도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관심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표팀에 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이유는 최근 대학축구협회가 발표한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고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의 연관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공감해 매니저 자리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독직에 한계가 있지만 대표팀 감독으로서 이를 발휘하고 싶다고 축구협회 쇼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언했습니다. 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치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정말 새로운 팀을 만들어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홍명보는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철학 등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넷째, 홍명보는 박주호 위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주호 위원의 충격적인 폭로를 단지 박주호의 인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인연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주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비판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연결이라는 단어와는 매우 모순되는 표현인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와 박지의 인사는 전혀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홍명보가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박주호가 시술의 적법성이라며 비판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연관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홍명보는 대한축구연맹이 박주호를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의 발언이 자신의 의도로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 앞서 박주호를 비난까지 한 것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고소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진실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목요일 울산 팬들에게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경기가 끝난 뒤 팬들과 인사할 때 부정적인 구호가 많았습니다. 홍명보는 당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라고 묻자 어제 너무 미안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겠지만 이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떠났습니다. 울산 HD는 홈경기였지만 경기력 부진으로 광주FC에 0에서 1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에는 피노키오, 거짓말쟁이, 룸부, 대한축구협회, MBW 어리석은 행위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경기 전 홍명보 감독이 큰 소리로 소개되자 야유가 터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홍명보를 향한 야유와 홍명보의 구호가 이어지며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은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2014년 자신이 홍명보와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에 홍명보는 자신은 매우 다르다고 단언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3년 6월 24일 제70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의 일기가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1무 2패로 최하위로 탈락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382일 동안의 성적도 5승 10패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대한축구연맹의 우선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홍 감독은 결국 감독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에서 홍명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황을 알리는 행사에서 홍명보는 한국 출신의 A급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거의 탑급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갈 때요. 우리 K리그 선수들은 그보다 열등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유로파리그 정상급 선수를 말하는 거냐 등의 반응으로 홍 감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레벨 선수도 K리그 선수도 모두 하위 레벨 선수인가요? 홍명보는 의미 없는 장황한 설명으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홍명보는 손흥민이 이루어놓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의 황금세대의 노력은 즉각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홍명보의 행동과 발언은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비겁하고 뻔뻔한 태도는 많은 축구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그의 결정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행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 울산 현대와 K리그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프로 축구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제도와 시스템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의 발언들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입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홍명보의 행동은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도전과 강한 팀 만들기가 과연 실현 가능할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특히 그의 과거 실패 경험과 현재의 논란을 고려할 때 그가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홍명보의 사례는 한국 축구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독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축구협회의 결정 과정에서의 독단성,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의 행동은 한국 축구 팬들의 실망과 분노를 샀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비겁한 태도와 뻔뻔한 발언에 실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현대 팬들의 경우 그들이 믿고 지지했던 감독이 갑자기 팀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홍명보의 사례는 한국 축구계의 윤리의식과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팀과 리그를 저버리고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프로스포츠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나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의 행동이 한국 축구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대표팀의 분위기와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과 논란은
한국 축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 선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 개선, 그리고 책임지는 문화 정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팬들과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되어 한국 축구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표팀을 이끌어갈지도 주목됩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그의 태도로 볼 때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한국 축구계에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축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시에 홍명보 감독 개인도 이번 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 팬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홍명보의 행동을 비판하고 축구협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팬들의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축구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감독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책임지지 않는 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홍명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한국 축구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육성 시스템, 리그의 경쟁력 강화, 축구 문화의 성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례는 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인들이 가져야 할 프로페셔널리즘, 팬과 대중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디어 환경과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여론의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한국 축구계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축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